안녕하십니까. 딜리버리 가방 주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우버잇을 하고 있는데 우버잇 그 배달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릴까 하고 하는데, 한국과 좀 비교해 본다면 이제 여기 우버잇 같은 경우 조금 큰 차이점이 있죠. 예, 큰 차이점이 있는데 팀 문화가 있다는 거죠. 팀 문화가 있는 거는 뭐 미국이니까 당연히 있는 건 아는데,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요금이 한국보다 미국이 오히려 더 적어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적은 이유가 팁이 있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 적어요. 그러면 손님들 개개인마다 팁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의 성향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내는 사람도 있고 팁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배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팁을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맙죠. 예, 고마운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기본 요금을 더해서 돈이 좀 더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이 더 그게 더 시스템이 더 잘 돼 있다는 거죠, 미국보다. 왜냐하면 기본 요금 자체가 한국보다 미국이 더 적다 보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게 같이 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한국처럼 그렇지 않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기상 변화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 요금 자체도 이제 나름대로 적은데 팁을 갖다가 이게 말 그대로 우버잇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내는 팁이 오히려 100% 저한테 가긴 가요. 그런데 이 팁과 기본 요금을 갖다가 우버잇 이 시스템 쪽에서 이렇게 조작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컨트롤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총 수익이 일반적으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그런데다가 더 좀 심각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금을 정말 정말 많이 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라는 덕목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제 3월, 4월 달 이제 되면 이제 저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작년 2022년도를 이제 2023년도 이제 올해 내야 되겠죠. 2021년도를 갖다 계산을 해서 2022년도를 냈는데 제가 정말 한 4,000불 정도 냈어요. 그러니까 총 수익에 비해서 거의 한 30%에서 한 40% 사이 낸 건데, 어마어마하게 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 거니까, 참 이게 세이브 하는 것, 그러니까 저금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미국 생활하면서. 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말 그대로 손님들한테 현금으로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받는 게 저희 이제 딜리버리 하는 입장에서는 최고 좋은 거죠. 저도 한 2년 좀 가까이 딜리버리 하면서 손님들한테, 그 커스터머들한테 현금으로 팁을 받은 게 20불을 받은 게 최고 금액이에요. 느닷없이 그냥 20불을 주는데, 어유 저도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고개가 그냥 90도로 확 숙여지더라고요. 그냥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금 팁 같은 경우는 세금에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제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말 그대로 손님들이 그 우버 잇 앱을 통해서 팁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저도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미국 땅덩어리가 원체 크잖아요. 미국이 원체 미국 땅덩어리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단위가 1마일, 2마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1kg, 1km, 2km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야, 아시다시피 1마일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미터로 계산한다면 1.6km예요. 예. 근데 이제 뉴욕시티 자체에서도 도시긴 도시지만 원체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가까우면 아무리 가깝다고 하지만 거의 1마일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딜리버리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1마일에서 2마일 정도 이제 그 화면에 나오면 정말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2마일도 생각해 보면 3.2km거든요. 3.2km. 그러니까 제가 식당에서 음식을 픽업을 하고 음식점에서 손님 집으로 가는 그 거리가 2마일, 3마일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런데다가 말 그대로 미국 같은 요런 우버잇 같은 경우는 쿠팡이츠라는 한국 배달넷과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건당이거든요. 뭐 한국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막 묶음으로 만 7, 8개씩, 뭐 많게는 7, 8개씩, 적게는 만 4, 5개씩 그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그 묶은 거 갖다가 뭐 음식이 뭐 식든 안 식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잇도 그렇고 뭐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미국 그 딜리버리 시스템이 우버잇, 그 다음에 도어대시, 그랍팝, 그 싱리스도 있는데 싱리스하고 그랍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세 개 정도로 이제 얘기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세 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우버잇하고 도어대시가 제일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합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잘 이제 나가고 있는 건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은 우버잇이 좀 좋죠. 예. 근데 이제 도어대시도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요. 예, 도어대시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케이스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건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한 2년 차 되니까 제가 거의 한 3건, 한 번 콜을 받으면 한 세 개 딜리버리를 갖다 동시에 받은 적도 있거든요. 여러 번. 3개를 갖다 동시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개 하면서 실수 나올 수도 있고 실수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그 딜리버리 실수를 갖다가 한 2번밖에 못했어요. 실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주소를 갖다가 잘못 배달한 거겠죠. 예. 제가 실수로 주소를 갖다가 잘못 배달하는 그런 경우 있는데,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실수로 다른 집에다가 배달을 했을 경우 그 비용을 전부 다 운전자에게 전부 간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운전자가 잘못을 해서 음식 배달을 갖다가 잘못했다 치지만, 음식이 뭐 이렇게, 저는 아직까지 음식 이렇게 바닥에다가 막 쏟는다든지 그런 경험을 갖다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2번 정도 음식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제 잘못 배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럴 경우 전부 다가 이제 우버잇 서비스 센터에서 전부 다 이렇게 그걸 전부 다 뒷감당을 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에 대한 비용을 전부 다 우버잇 서비스 센터에서 다 이제 비용 처리를 다 해요. 예.
제가 실수를 설령했다더라도 책임은 우버이츠 서비스 센터에서 다 이렇게 저 대신 하는 거고, 그에 따른 이렇게 불이익 같은 경우 나름대로 불이익이 있긴 있어요. 예, 그 말은 안 하는 거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배상을 안 하는 거지만, 나름대로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나중에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오다 들어오는 콜이라든지 그런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실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조금씩 있더라라는 그런 건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한국 같은 경우보다 이런 딜리버리 이런 문화라든지 딜리버리한 시스템이 한국에 훨씬 잘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전에도 물론 그 딜리버리를 갖다가 계속 조금씩 해왔죠. 하지만 이제 2020년도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작스럽게 딜리버리 문화라든지 이런 딜리버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뭐 이런 이제 CCBB라든지 이런 이제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한국도 딜리버리를 갖다가 초반에는 이렇게 좀 삐걱삐걱하고 이렇게 실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장단점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맞춰져 가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한 이제 1, 2년 차 정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런 대도시니까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이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주라든지 다른 데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아직까지 원체 미국 자체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